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전략 무기체계이자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2하 KF-X가 시제기 동체 구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KF-X 개발 및 양산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이하카이는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시제기를 롤아웃 항공기 출고식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KF-X 개발의 중요성은 동으로는 독도, 남으로는 이어도, 서로는 경렬비열도까지 영토와 영해를 가진 우리의 주적 개념이 과거 북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공중전역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전장은 공중우세 확보가 승패의 관건으로 KF-X는 선제적 공격과 방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합동 및 연합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영공수호 일선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며 노후화된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F-35A, F-15K, KF-16, FA-50 더불어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공중전역이 될 것이다. 1세대 KF-X의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는 2026년부터이며 전체적인 성능은 1세대 거쳐 2029년 나오는 2세대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선보일 예정이다. KF-X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이며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미 해군 FA-18E 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에도 탑재된 F414G200K 엔진으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 21,500파운드를 가진 2기의 제트 엔진이 제공하는 최대 속도는 2,200km이며 최대 이륙重량과 최대 탑재량은 각각 25,600kg, 7,700kg이다. 기체 주요 특징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이 더해진 능동 위상 배열 액티브 엘렉트로니클리 스캔드 어레이 이하 AESA 레이더를 포함하여 비행저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과 같은 국산 핵심 항공 전자장비가 탑재되며 공대지와 공대공 정밀 유도무기 장착이 가능한 10개의 무장 하드포인트가 장착될 예정이다. 아울러 F-22, F-16과 같은 높은 공중기동 성능 유사시의 조종사 생존성 향상 단좌복잡 기체가 동시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국산 항공전자 시스템을 포함하여 장비와 무장, 군수지원 체계 등은 현재 도입 중인 F-35E와 같은 기체 대비 유지 보수와 자체 성능 개량 및 정비 등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투기로서 중요한 것은 공대공, 공대지용 무장으로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탑재되는 KF-X의 무장 라인업으로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GPS 유도 폭탄, 제이담과 레이저 제이담, 소구경 폭탄, 자유낙하 방식의 바람 수정 확산 폭탄 CBU-105 등이 장착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순항 미사일, 다연장 로켓 천무,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등과 같은 지상 무기 체계와 월등한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에 비해 국산화가 부족한 공중 무기체계에 대해 이 개발 비용 대비 수입 완제품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와 언론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KF-X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중 전략자산이 승패를 결정짓는 21세기 전장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수송 및 공격용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산림, 해경, 의무 수송 등에 필요한 다목적 기동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훈련 및 공격용 KT-1, T-50, FA-50과 같은 국산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개발은 유지, 보수 비용과 자체 성능 개량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인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오늘날의 KF-X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미래의 독자 기술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한눈에 보는 이슈 KF-21 스텔스기로 개발안 한 EU 방사청 협동작전 고려. 최근 첫 시제기가 출고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관련해 일각에선 스텔스기로 개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미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을 고려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의 결과물인 KF-21호 시제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선포한 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 만의 성과다. KF-21은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군이 장기 운영 중인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약 120대 양산 예정이며 총 개발 비용은 약 8조 8,300억 원이다. 그런데 왜 하필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배치했고 미국은 F-22,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이미 시험 비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인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 2021년까지 F-35E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이에 대해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검토 단계에서 KF-21은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전투기인 F-15K와 F-X와 함께 협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스텔스 능력과 같은 5세대 전투 능력보다는 다양한 무장 장착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F-16 동급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4.5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한국 공군의 작전 근간은 한미연합작전인데, 이에 따라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두됐고, 또 연합 전술 데이터 통신과 연합 비화 통신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이 필요했다며 한국 공군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항공 탄약 활용 및 유사시 주한 미공군과의 항공 탄약 공동 활용 또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의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능력 그리고 주한 미공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우선 고려한 결과물이 4.5세대 미디엄급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라는 설명이다. 군 향후 스텔스기 진화 가능성 여론화 확장성 가질 수 있어. 하지만 KF-21이 향후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스텔스기의 핵심은 저피탐이다. 저피탐이란 Low Probability of Intercept인데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저피탐은 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아쉽게도 100% 포착되지 않는 건 없다. 다만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저피탐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형상이다.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다. 그런데 스텔스기인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이 뾰족한 모양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F-117은 거의 가자미를 연상케 할 만큼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전투기 끝이 뾰족해야 적이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적게 반사되기 때문이다.